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청년 금융에 대한 주제로 실패 박람회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날 현장 분위기 좀 어떠셨는지. 이 생각하는 바다에서 생활비 대출 살롱을 진행했었는데, 또 생활비 대출이라고 하면 저는 제3금융권이든 은행에서 돈을 직접 받는 것만 그런 대출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이런 휴대폰 결제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생각보다 되게 그냥 가까이 있구나. 저는 가족 안에서 이유 때문에,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좀 돈을 빌리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돈을 다 상환을 했는데, 대출에 진입하는 장벽을 높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나 다 쉽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이런 접근도 있는데, 두루님이 가족 때문에 대출을 이렇게 밀려가지고 떠밀려가지고 받았죠. 저도 우리 가족 때문에 떠밀려가지고 받았죠. 내 의지로 받는 거는 뭐 간편할수록 좋겠지만, 가족 때문에, 타인의 때문에, 혹은 뭐 타인의 통장을 빌리는 거 요즘 어려워지는 것처럼 내 의지가 좀 100% 아니지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좀 사전에 막거나 좀 더 진입 단계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 대상자에 맞춰서 좀 감수성 있게 이렇게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나중엔 나왔었는데, 초중고 학창 시절에 뭐 금융 교육 같은 건 좀 부재하다라고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셨고, 저는 느끼는 게 대출 경험을 한 2번, 3번 하다 보니까 금리 낮춰서 대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자로 7만 원 낼 거를 좀 낮추면 4만 원 내도 되는 건데, 내가 신경 쓰면 그런 금리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경 못 써서 금리를 높게 7%, 8% 유지하는 게 있으면, 그거 옆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3%, 4%대로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출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서로 신경 써주고 노력해줄 필요 있겠다 생각했어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중요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대출 겪고 있는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거대출 편에서는 오늘 세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우선 공공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 주변에도 이번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회사에 방을 하나 빌려서 뭐 거주한다든지, 그 주거의 그 정책에 관해서 뭔가 설명해주고 약간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상담소는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주거대출에 대한 좀 개인의 경험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함께 주거대출에 대한 고민하는 주변 청년의 이야기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결혼 앞둔 친구인데 집 계약을 해놓고 대출 한도가 안 나와가지고 계약금을 못 받은. 저도 처음에는 대출을 안 하고 그냥 월세로 살까 하다가 친구가 청년 우대로 이제 전체 대출을 하면은 이율이 엄청 낮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습득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은데 이게 좀 용어가 안 익숙하다 보니까 챙긴다고 챙겼는데 뭐 하나씩 빠져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대출 편에서 나왔던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 조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동에서 동으로 뭐 구에서 구로 옮기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 임대주택처럼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다 이러면은 그곳으로 가가지고 좀 잠시 살아보면서 이 동네는 이런 게 있어서 좋구나. 많은 분들이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구나. 주거대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꼭 1주택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1주택자가 되자라는.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20대 분들은 대부분 월세로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세가 복잡하니까 그냥 다른 방안을 찾거나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활비 대출, 주거대출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살롱이었죠. 학자금 대출에 참여하셨던 두 청년분을 모시고, 사실 제일 첫 등록금을 마련할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파셨던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런 일이 2번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그 이후로는 방학이 있으니까 네가 학자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녀라. 처음에 알겠다 했죠. 알겠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돈을 마련을 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휴학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하고.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뭐 주변의 이야기나 조금 더 들었던 사례를 폭넓게 소개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보편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은 학자금 그 학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휴대폰처럼 노트북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이렇게 등록금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 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등록금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나 도구 그리고 저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학자금 대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학자금이 남아있는 입장으로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정말 경험이라서 뭐 일반화한테 되기는 어렵겠지만 주구란 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